인천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죠.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에 이 촉매제 구실을 할 앵커 시설 유치가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루원시티에 교육행정 복합타운을 짓겠다고 했지만 무산된 채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어들어선 유정복 전 인천시장 역시 루원시티에 인천시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역시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은 올해 초 인천시 제2청사 건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원시티 내 인천시 제2청사 건립이 현재 어디까지 왔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깊이 있는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인 의원, 그리고 주민단체인 루원총연합회 김성국 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론부터 들어가죠. 먼저 이 루원시티 제2청사 계획이 처음 거론된 게 몇 년도부터인지, 또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획이 됐던 건지 궁금한데요. 김종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2016년 10월에 신청사 건립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됐던 거죠. 교육 행정타운으로 변모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역 주민들은 붕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획일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때 일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만 바뀌어 왔고 아직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네, 뭐 사실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사실 지금 2016년 7월 신청사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이후 기본 연구 계획과 2017년 5월에 실행 계획 발표 이후에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반드시 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뭔가 행정적인 노력들, 준비들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성국 회장님, 사실 이렇게 인천시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루원시티에 조성한다라는 계획이요, 오락가락할 때마다 가장 큰 혼란은 사실은 루원시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초 인천시 제2청사 건립 의지를 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지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선 7기 박남춘 시장께서 당선된 이후 전임 시장이 공표한 루원시티 제2청사 사업의 기본 용역계획 결과 발표를 13일 남겨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저희 루원총연합회에서는 작년 7월,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진정서 및 주민 서명부를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남춘 시장께서 제2청사 건립을 재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며칠 전 언론 보도에서 제2청사 축소 기사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과 함께 박남춘 시장의 행정에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 박남춘 시 정부가 발표한 인천시 제2청사 건립 계획이 과거에 계획됐던 것보다는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부분들이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말에는요, 이 주민 10,000명 서명 운동도 전개하셨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의 제2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천시의 회신 내용을 보면 현재는 또다시 용역 단계에서 멈춰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2월 말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1만 명 주민 서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서명부 제출 이후 인천시 답변 내용에서는 제2청사 건립 용역 재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박남춘 시장께서 본인이 밝힌 루원시티 제2청사 수립에 관한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의지가 없는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 의원님, 이 박남춘 현 시장이 사실상 제2청사 건립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한 어떤 차이인 것 같고요. 또 이 청사를 짓는 부분과는 별개로 인천지방국세청이 얼마 전에 이제 개청을 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 구월동에 임시청사를 마련했는데요. 인천지방국세청사도 이제 루원시티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도 뭔가 좀 엿보인다 이런 여론들도 있고 보도도 잇따르던데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앞서 우리 이제 김성국 회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1만 명 서명을 했고 또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2018년이죠. 1월부터 7월까지 루원시티 제2청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요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6월 13일 우리 지방선거를 두고 사실은 이제 그 시정부가 바뀌면서 사실 7월 16일 날 일시 중지됐던 거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박남시 시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루원시티 제2청사를 가는 거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보도 이게 그 변화되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 공직사회에서 약간은 중지를 했던 겁니다. 이걸 뭐 당선된 시장이 이걸 중지해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진행 중에 약간 좀 그 부분이 묘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제가 바로잡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제2청사의 이제 그 인천지방국세청 루원시티 짓겠다는 그 의사 표시를 사실은 박남시장께서 기재부와 이제 며칠 전에 왕래를 하면서 예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종식 정무부시장께서 국세청을 오는 거를 확정을 지었고 국비 전액 950억을 세워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서 주민들께 또한 거기 있는 공직자들한테 발표한 사례는 박남시장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루원시티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님, 이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제2청사에 어떤 기관들을 입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인천시가 네네. 또 몇몇 기관은 결코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네. 이런 부분 뒷얘기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청사가 아닌 제2청사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2청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예를 들면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제2청사는 바로 의정부에 있죠. 네. 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공공기관 절반을 갖다가 이전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뒀던 건데 우리 인천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제2청사란 말은 사실은 좀 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제2청사로 전임 시정부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공공청사라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9개 기관을 우리 인천시 외부에 있는 기관을 그쪽으로 세워서 이제 오는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도 아마 7월 중에 용역이 결과가 되면 확정이 되면 9개가 확정이 될는지 아니면 여기서 7개 내지 8개가 올는지를 아마 담아질 거고요. 또 지금 확정된 부분은 국세청이 이제 오는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가시적으로 확정이 됐고 또 여기에 지금 그 안전체험관이죠. 안전체험관이 사실상 여기로 오는 걸로 가시적으로 확정이 됐고 또한 사실은 이제 교육행정타운이 2016년, 17년에 사실은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2번에 걸쳐서 했었을 때도 시청보다는 루원시티는 교육청이 가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났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함께 어떤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교육가족의 어떤 그 의견이 절충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전하는 것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 플랜도 아마 올 하반기 내에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내에는 확정을 줘서 명실상부하게 국세청과 우리 이제 그 제2청사 기관이 오는 부분 그리고 또한 여기 아까 안전체험관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교육행정타운이 오는 길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루원시티의 인천시 제2청사 타운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네네. 일단 인천지방국세청, 또 안전체험관, 인천시 교육청, 또 인천시의 일부 실과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두 총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7개에서 9개 정도 기관 부처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국 회장님, 네. 자 인천시나 또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구상, 계획은 이러한데요. 정작 루원시티 입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인천시 제2청사의 어떤 규모 또는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보관 또는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네. 김종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인천지방국세청 추진은 제2청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지방국세청이 루원시티 입주 확정으로
제2청사 유치 기간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방침은 당초 계획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인천지방국세청이 유치되므로 제2청사 규모가 축소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공표한 당초 계획은 인천도시공사,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서부도시사업소 등 총 9개 기관이 입주하며 1,000명이 근무하는 지상 20층, 지하 2층의 공공청사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청사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박남춘 시장께서 밝힌 인천지방국세청의 추진과 인천시 교육청의 기관들이 추가로 유치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목요연하게 김성국 회장님께서 주민들의 바람 또 요구사항, 기대감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뭐 일을 할 텐데요. 이 예산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이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아까 이제 그 국세청이 오는 부분은 이제 950원을 구천의 국비로 해서 확정이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김성국 회장님이 얘기했던 9개 기관은 제가 얘기했던 최소 9개에서 그냥 그 9개에서 최소 6개나 7개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가시적으로 확정이 거의 다 됐죠. 그런데 어느 기관을 어느 쪽으로 보내칠까를 갖다가 지금 그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제 발표를 하기 앞서 있는데 사실은 이 재원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 행정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김성국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의 부지가 상당히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신곡동에 있죠. 우리 바로 근접 지역에 있는데 그 땅을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실은 뭐 그 땅을 용도 변경만 하면 외부에서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 교육청 내지는 아까 공공철사를 질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나온다. 또 계산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2번씩이 나왔던 게 교육청이 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 의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서구 신곡동에 있는 인천시 인재개발원을 용도 변경한다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아마 교육연구시설로 공공청사 용도로 돼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을 민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서 네네. 매각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이랄지 매각 대금을 네네네. 인천광역시 교육청 청사 건립 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네. 인천시 교육청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루원시티로 인천시 교육청이 이전하도록 유치를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청 물론 뭐 이 부분 협의 단계에 있는데요. 만약에 교육청 우리 구월동에 있는 교육청 청사가 시청에서 그 부분을 쓰게 되면 비용도 시에서도 또 그 주고 이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으로 토대로 해서 교육청과 아까 했던 그 공공청사는 부분이 충분히 그 뭐 계산된 수치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네네. 인천시는 이제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루원시티로 본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쉽지가 네네. 않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민선 그 6기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때 부교육감이 계셨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답이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좀 미온적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민선 7기가 되면서 우리 이제 그 교육감과 이제 현 시장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성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 절차에 있어서 지금 밟고 있고 또한 사실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의회와 우리 이제 교육청이 루원시티로 갔을 때 어떤 거리감에 있어서 어떤 그 의회와 소통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사무 경기도 예를 들고 했었는데 경기도청도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도의회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불과 지하철 지금 2호선을 우리 이제 시청역에서 타게 되면 불과 15분 내지 20분이면 거리가 되고 차로 이동하게 되면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또 교육가족분들이 염려하는 시의회와 시청과 교육청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답을 좀 내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김성국 회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이왕이면 루원시티로 인천시 교육청사도 이전에 온다라면 당연히 반기는 입장이시겠죠?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초 계획대로 루원시티에 9개 기관이 들어오고 그 외에 추가 기관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지금 현재 남동구 9월동에 인천시청이나 인천시 교육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 주민들이 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가 약간 격가지로 센 네.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루원시티를 활성화시키고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지역적인 함의는 이미 많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구슬들 꿰어서 보배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이 큰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또 들려주고 싶은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좀 매듭을 지을까 하는데요. 먼저 김성국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루원시티는 전임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수정되고 변경되어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입니다. 박남춘 시장이 개인의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시장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을 지역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제2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장기간 방치된 루원시티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북부권의 균형적인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심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시산하 기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는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현재 멈춰있는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용역을 조속히 재개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제2청사가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인천시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김종인 의원님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제2청사의 아까 국세청 이전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2020년부터 해서 수립 계획은 2024년간에 완공을 짓는 걸로 지금 25년이죠. 25년에 완성을 하는 걸로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고 사실은 아까 이제 공공청사 부분은 제2청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루원시대 제2청사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확정을 거의 가시적으로 졌기 때문에 24년까지 이 부분은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어느 기관이 오느냐에 따르는 한 7월 중순쯤에 어떤 답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내겠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많은 우리 시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민선 7기와 8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 8대 의회가 오면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제 지금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루원시티와 우리 이제 청라 국제도시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사업들을 좀 풀어내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100% 저 의회하고는 소통이 맞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욱 소통하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지역의 어떤 안위와 앞으로의 어떤 그 재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루원시티는 이미 10년 전부터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이 사업계획 수립조차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인천광역시 제2청사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공공기관을 전부 루원시티로 옮긴다면 원도심의 슬럼화는 또다시 가속화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사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